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 양반한테 필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32살이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갔더니 60대 양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모시기로 한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로 출근해야 되니까 모시러 왔대.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 리얼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우그룹이 하는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부위를 책임지는 임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걸 몰랐었어. 근데 IMF가 오는 때 대우그룹은 자금 조달을 전부 해외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대우그룹이 부러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는 뭐 경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온 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리맨을 그만둔 게 99년 10월 31일이었어요. 그게 내 나이 45이었어요. 그래서 45에 정년 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1월 1일 날 때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도 하고 그러더니 꼭 특별히 묻는 말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 나흘 당했더니 할 수 없이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선배 이런 얘기를 하냐. 도전해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 그래야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 그래야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야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공부하는데 돈 내고 학교 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돈 쓰면서 공부하면 금방 해요. 제가 우리 직원들 데리고 이스탄불 갈 때 단어 100개 딱 줘요. 그래서 이스탄불 비행 갈 때는 100개는 금방 해요. 그리고 이스탄불 공항에 딱 도착하면 영어하고 한국말 쓰지 마. 100개 배우면요 먹고 사는데 터키에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일주일쯤 있으면 단어 500개 외우거든요. 비즈니스 역사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터키어를 공부하는데 4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출장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하고 결론적으로 탁 얘기하면 나 2000년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전 세계 첨등하는 데 들어가는데 11년 걸렸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오면 나오지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얘기. 쉽게 말하면 이런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했는데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망설이고 뭐가 있어요.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딱 뭐냐? 간단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왜 사업 시작했냐? 이게 안 되니까 사업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왜 충전살동이 일어나냐?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단계를 넘었으면 돈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면 돈을 쓸어 다녀요. 근데 돈도 써보면은요, 그거 금방 질려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를 하느냐?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꿈을 꾸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이런 꿈을 꾸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요새는 내가 어떤 생각하게 드냐? 요새 제 나이가 이제 올해 진감이 되는 게 62예요. 이제 후배들한테 집이 되기 전에 떠나야겠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로 내가 과거에 1년 동안 하던 일을 하루 이틀에 하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후배들한테 미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흑수저니 나무수저니 뭐 또 인터넷에 보니까 정의가 있더구만. 흑수저의 정의, 나무수저의 정의.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구우면 그 연탄 집게에다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들 다 연탄 배달했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 3m 동네. 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정교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 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24시간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구로 입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공급제에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뒤에 있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여기도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진짜 잘하고 싶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 시대는 온다.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내 경험은 잘난 척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오신 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각자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저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공통적인 거는 다 평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도 했으니까.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도 많고 저렇게 해서 성공하는 것도 많고 성공하는 애를 본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 보니까 다 그냥 그런 거 끌어내네.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일 수 있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일일이에 있는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는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좋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한 조건.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니네 가족이 너를 보고 행복해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가면 친구들이 네가 나온 걸로 좋아해요. 그래서 회사를 입사하면 너 때문에 그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도 벗어나세요. 흑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흑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등까지 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영어 잘해야지 전 세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영어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나이 여기 계신 분 충분한 나이에요. 돈? 지금 5천만 원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보세요. 그 어떤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것보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야.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다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본 경험이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지. 네.
너무 좋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사실은 AP도 다 들어가 있고 PC도 할 수 있고 너무 진짜 좋은 내용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공무원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 변화하지 않는 거. 너가 선택하려고 하는 공무원이라는 일도 매달 따박따박 150, 200씩, 300씩 받는 거. 그 자체가 네 인생에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냐. 그게 변화하지 않는 거지. 근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도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쩌면 오히려 횡단보도 앞에서 붕어빵 파는 아줌마가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거든. 예를 들면 뭐 이런 화법도 쓸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최소한의 고마움과 미안함을 알 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된다. 고마움은 고맙다고 미안은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사실 해당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까 내용도 보시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에 입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공무집에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이 말은 저는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단 하루도 그냥 살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침대에 자기 전에 딱 누웠을 때 영수야 오늘 진짜 고생했다. 이 느낌이 딱 들면 잘 산 거예요 오늘 하루. 근데 딱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 내가 일을 한 건지 일을 안 한 건지 내가 오늘 쉰 건지 오늘 뭐 한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 하루도 그냥 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앞으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을 보고 쟤는 진짜 찐이야 이런 말을 표현을 보통 하잖아요. 쟤 진짜 찐이야, 쟤 진짜 찐이야, 쟤는 진짜야 막 이런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그 노력의 일정,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력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너무 쉽게 일상을 생활을 하듯이 그걸 겪어가는 거죠. 그걸 한 사람이 단 하루도 그냥 살지 않았다라는 말을 사실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뒤에 있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여기도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진짜 잘하고 싶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 시대는 온다.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은 잘난 척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오신 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각자들 뭐 이렇게 한 사람 얘기도 듣고 저렇게 한 사람 얘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공통적인 거는 다 평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 그렇으니까.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해서 성공한 놈도 받고 저렇게 해서 성공한 애도 받고 성공한 애를 본 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 보니까 다 그냥 그런 거 그러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일 수 있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함절하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희한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에 이제 저는 그 똑똑한 척, 똑똑한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희한한 줄 알고 안 됐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이 말을 진짜 여러분들도 고객과의 만나기 전부터 TA 때부터 약속 잡을 때부터 그런 거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잘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보다 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괜찮고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 잡고 미팅 잡으시면 달라요. 이게 분위기나 느낌 자체가. 이제 저도 제 팀원들 팀 밸런스를 다시 하고 팀 빌딩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처음에 시작했냐면 이게 나도 어느 순간 제가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친구들보다 일도 잘했고 내가 이 친구들보다 도입도 잘했고 내가 이 친구들보다 더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친구들보다 잘 살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더가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혼자 잘한다고 팀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여러분들도 어느 조직에, 어느 부서에 또는 어느 곳에서의 분명히 또는 어린 시절에 어느 리더의 역할을 분명히 하셨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혹여나 초등학교 반장이라도 중학교 부반장이라도 그 시절을 잘 생각해보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부족하고 내가 오히려 못난 부분들을 인정하고 오픈시키는 순간 그 순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고객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고객분들도 내가 만나는 고객이 사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진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김진국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원래 이랬던 거야. 전지몽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랬던 거야. 그거를 조금 빨리 인정하는 게 이걸 빨리 찾아서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FC님 성함이 뭐였죠? 유용준. 네, 용준님의 이미지는 원래 그랬던 거야. 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이제 그 고객들이 나를 도와주는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일은 무척 쉬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10명의 지인이 유영 배용준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용준 용준님. 용준님 그 여러분 주변에 10명이 우리 용준 FC님을 성공시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키면 10명 생기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키맨이 아니야. 단순히 키맨이 아니고 용준 FC님의 인생을 바꿔야겠다라고 맘먹은 친구들 10명이 있어요. 만약에 그 친구 10명이 내 주변에 있다면 성공을 못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네. 무조건 하죠. 그쵸. 네. 그 마인드로 일을 하시면 돼요, 초반에. 그 마인드로.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를 밀어내고 그 사람한테 집중할 게 아니라 내 진정성과 내 진심을 알아준 친구들, 고객들한테 집중해서 그들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일을 시작을 할 때 거기에 집중을 한 것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고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고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 고객분들을 내가 잘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오병수라고 하는 사람의 분신이 50명 있는 거야. 내가 누군가한테 도입하려고 하고 소개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50명이 각각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내가 아는 형 중에 이런 형이 있는데 내가 아는 오빠 중에 이런 오빠가 있는데 너 한번 만나볼래를 내가 일하고 있지 않지만 난 현재 지금 여기에 있지만 50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계약하는 고객을 단순히 내 계약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분신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얘를 내가 어떻게 뭔가 이렇게 잘 관리해서 잘 내가 이 친구한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내 진심을 그러니까 얘기 못할 얘기가 없는 거야. 못할 얘기가 없는 거야. 집안 얘기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그렇게 되는 순간 고객의 마음도 열리고 계약은 너무 쉬운 거고 소개받는 게 목적이에요. 고객 만날 때 미팅 잡고 갔을 때 이미 FC의 생각엔 내가 오늘 얘한테 계약해야지 라고 생각하러 가는 사람은 하수예요. 근데 내가 오늘 FC한테 소개받으러 가야지. 왜? 계약은 당연한 거니까. 계약은 당연한 거고 소개받으러 가면 이건 한 중수 되는 거예요. 고수는 뭐예요? 고수는 뭘까요? 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아직 고수가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세요.
근데 저는 소개까지는 생각하고 나갔었어요. 그게 지금도 사실 그래요. 지금도 소개까지는 돼요. 근데 그 이상을 뭔가 이제 더 저도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저도 한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내용들에 근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친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일일이에 있는 충분히 여러분도 전공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힘을 부리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는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적게줄 거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혼자 잘나서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머리가 똑똑해서 절대 아니에요. 불가능해.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애플 창업자가 누구죠? 스티븐 잡스가 혼자 잘나서 됐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스티븐 잡스 관련 책을 읽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과 심지어는 스티븐 잡스는 어린 꼬맹이한테 영감을 얻었고요. 그 어린 꼬맹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다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자기가 잘나서 혼자 성공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잖아요. 반장 선거는 누가 뽑나요? 반 친구들이 뽑잖아요. 누군가의 그런 도와주는 그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한테 야 나한테 믿고 맡겨줘, 나한테 투자해줘, 나한테 내가 이번에 일 시작했으니까 나 믿고 한번 맡겨줘 이 얘기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바는 뭐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요. 그래서 진짜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알고 저는 솔직히 오늘 지몽이랑 진국이한테 되게 고맙거든요. 왜냐면 어제 이제 제가 뭐 하나 좀 재밌는 시간 준비해 오라고 했던 게 있는데 바로 준비해 오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근데 보통 이제 많은 FC 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바로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이 너무 고맙고 이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를 좀 뭔가 잘 한번 보시고 보면 여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진짜. 답이 다 여기 있어. 고맙게 도와주고 싶게끔 만들면 돼요 계약은.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 그냥 생각해보면 고객이 내가 이야기하는 걸 다 듣고 와 진짜 좋다 이거 진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약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한 명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나한테 계약을 해야 돼? 나 말고도 보험회사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나라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걸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게끔 내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는 RP적인 부분이라든지 내 행동, 내 복장, 내 눈빛, 내 표정, 내 억양, 말투 그 전에 내가 했던 모든 생활 습관까지 포함해서 오로지 내가 이 친구한테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와, 얘 정말 지금 간절하구나. 이 친구 진짜 성공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 친구가 성공하는 길에 뭔가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고객이 느껴지면 계약은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이 심리를 여러분들이 잘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심리 하나 파악, 역지사지 마음 하는 이 심리 파악을 못해서 FC들이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처음에 나라는 사람을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를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내가 오늘 만나는 친구가 나를 정말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척하는 걸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척하는 걸까?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안 좋게 생각하나? 또는 못 믿어하나?
아니면 믿음직스러운 느낌을 내가 못 주나 등등 그런 걸 고려해서 내가 그게 바르지 않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준비해서 가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를 못 믿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믿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거야. 어디에? 스토리텔링에. 그리고 클로징 확보를. 그러면 고객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걸 잘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제가 군생활 했을 때 정말 강하게 훈련시켰던 소대원들 너무 빡세게 굴렸던 부사관분들 만나자마자 죄송합니다. 그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장교 공무주시고 부사관인데 제가 그러고 싶지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는 제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 그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사람들이 못해요. 왜냐? 자기가 세상에서 잘났거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자기도 은연중에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걸 인정하고 빨리 적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높은 업적을 하는 거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언제 인정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통 현실적인 부분에 부딪혔을 때 인정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부분에. 예를 들면 결혼할 때 또는 뭐 그래도 그렇게 해본 적 없고 이혼할 때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걸 점점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주변 친구들과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른들이 60대, 70대, 80대 어른들이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듣다 보면 저분이 젊었을 때 본인이 실수하고 본인이 하지 못했던 거를 지금 이제 와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 사실들을 내가 지금 젊은 날에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남들 또래에 있는 친구들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성장해 되는 거예요. 월급도 많이 받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건방지다, 거만하다라고 이미지로 잡혀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자들은 재수없다, 부자들은 예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만나보면 부자들이 예의가 더 있어요. 부자들은 예의가 더 있습니다. 부자들이 싸가지 더 있어요. 부자들 전혀 재수없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월급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받으시다 보면 세상 겸손해집니다. 월급 5,000만 원 받는 사람 도대체 무슨 마인드로 인생을 바라볼까? 저 사람의 하루의 시간 활용 농도는 얼마나 짙을까? 따라다니면서 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세상이 겸손해. 더 잘 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니까. 왜? 그러니까 밑을 보지 않거든. 자꾸 위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겪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 가족이 너를 보고 행복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가면 친구들이 네가 나온 걸로 좋아해. 그래서 회사를 입사하면 너 때문에 그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 오병수 만나면 그냥 힘이 나. 오병수 너를 보고 있으면 너를 만나면 내가 밥을 사주고 싶어. 너를 보고 있으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넌 도대체 언제 자니? 밥은 먹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고객분들한테 듣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 고객분들이 여러분 편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듣게끔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NS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돼요. 뭐 제가 SNS를 하고 있지만서도 제 SNS는 재미가 없어요. 다 일하는 사진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 FC 분들은 평소 너 SNS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고객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고객분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동시에 바쁘다, 얘는 일만 한다, 열심히 산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했던 친구들이 우리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되게 웃긴 게 왜? 너 바쁘다, 되게 열심히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바쁘게 살고 싶어.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 본인은 그렇지 않으니까. 본인이 현재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너처럼 못하겠는데 그 친구가 어떤 이벤트적으로 갑자기 이직을 해야 하는 시점이나 뭔가를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 왔을 때 갑자기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지금 도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다니까요. 그래서 SNS도 좀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만나는 고객 한 분 한 분을 뭔가 좀 전략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로 벗어나세요. 흑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흑수저 있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년까지 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영어 잘해야지 전 세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영어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나이 여기 계신 분 충분한 나이에요. 돈 아직 5천만 원도 없으세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보세요. 그 어떤 분야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좀 빡센 부대에서 군생활 했거나 운동을 좀 오래 하신 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일을 하면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면 뭔가를 운동을 하다가 언제까지 해요 이걸? 될 때까지 하죠. 될 때까지. 이 될 때까지 하는 게 머리로 익혀 있는 게 아니라 몸 자체의 DNA가 익혀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조금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될 때까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했으니까, 해봤으니까. 하면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사실. 내가 그런 출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특히 남자들은 다 뭐예요? 군대 갔다 왔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 전 직장 또는 뭘 준비하면서 될 때까지 해봤던 적이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것보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만 좀 보고 제가 사실 뭐 소개 오늘 교육인데 오늘 벌써 40분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소개받는 거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소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